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이 되었고 작은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면서 충격이 너무 컸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하소연을 좀 해볼까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남친과 저는 1년 전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혼자 쇼핑몰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배우고자 여러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우연히도 그중 한 곳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며 상품 찍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밖에서 만난 동호회 분들이 쇼핑몰 오픈하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중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전 남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제 사업을 잘 도와준 전 남친에게 항상 고마워하며 1년간 지냈고 다행인지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하자 슬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고 전 남친도 저보다 2살 많아 37이니 양가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서둘러서 결혼하자는 입장이셨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 초반이니 내년쯤이나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양가 상견례라도 먼저 하자고 하셔서 일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양가 상견례까지는 끝낸 상태이고 둘 다 살던 집 정리하고 내년 봄쯤 신혼집으로 이사가려고 준비 중인 평범한 저희 사이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부부 되는 건가? 신혼집 계약서 보니까 실감이 나네. 그러게. 나도 막상 계약서 받아드니까 기분이 묘하다. 그래도 우리 그동안 부지런히 벌어서 이렇게 집도 계약하고 다행이다.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3년 안에 전세 탈출해보자. 알았어. 내가 좀 더 애써서 많이 벌어볼게. 네네 사장님,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돈 버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집안일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신혼집 계약서를 쓰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에 전 남친이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동호회 하면서 같이 알던 분이셔서 옆에서 큰 소리로 아는 척을 했더니 전화 건너에 인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해보라고 제안을 했고 전 남친은 지인과 통화를 끝내고는 말 나온 김에 약속을 정했다며 저녁에 만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동호회 사람들은 저희가 결혼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신혼집 계약서도 썼겠다. 연락이 온 김에 처음으로 결혼 소식을 공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녁을 약속하신 분이 동호회장이신데 저와 전 남친 사이를 가깝게 해준 분이기도 하셔서 연락 온 김에 소식도 전하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려고 겸사겸사 마련된 자리였어요. 약속 시간 몇 시로 잡았어? 7시? 형님은 아이들 저녁 챙기고 나와야 한대서 넉넉히 시간 잡았어.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형님 집 근처로 우리가 가기로 했어. 그럼 시간이 좀 남으니까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하던 일 잠깐 마무리하고 가면 안 될까?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많이 바빠?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직 초반이니까 주문 오는 거 처리도 해야 하고 새로운 상품 사진도 찍어야 하고 매일 바쁘잖아. 그럼 오늘 약속 무리는 하지 마. 나 혼자 만나도 돼.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한 것 같은데 별말은 안 하네. 아니야. 그래도 감사 인사하는 자리인데 나도 같이 가야지. 일하다가 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하면 괜찮아. 그래 그럼. 우리 여보 고생하네. 고생은 무슨. 자기가 그동안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알면 됐네요. 앞으로 잘하셔요. 토요일이었지만 저같이 쇼핑몰 하는 사람에겐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없기에 저는 약속 시간까지 좀 남아있는 시간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싶었고 흔쾌히 동의해준 전 남친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제 쇼핑몰 사무실로 이동했고 저는 업무를 했고 전 남친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며 소파에 누워서 휴식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오, 우리 여보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데? 어? 무슨 소리야? 아니,
울 여보 집중하면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예쁘다고. 뭐야 갑자기. 그걸 이제 알았어?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뭘 보는데? 아니야. 일을 빨리 끝내고 저녁 약속을 가려고 저는 전남친과 중간에 오가는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간간히 대답만 해주면서 열심히 제품 사진도 찍고 컴퓨터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속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대충 정리하고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장소로 저희는 자리를 옮겼고 가는 내내 차 안에서도 전 남친은 계속 저에게 다시 보니 매력이 있다, 새로운 모습에 더 마음에 든다 하면서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전 그날이 신혼집 계약한 날이고 처음으로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전하는 날이니 유독 전 남친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니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오랜만이네요. 저 있는 데까지 힘들게 오시는데 제가 미리 나와 있어야죠. 잘 있었어? 아, 역시 우리 형님 매너 완전 좋으시고 좋은 아빠까지. 결혼하면 다 동우 회장님처럼 다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밥 챙기고 나오셨다면서요? 당연히 그래야죠. 주말인데 와이프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 괜히 불안해지는데? 둘이 결혼 날짜라도 잡았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야, 역시 우리 형님 눈치도 빠르시고 최고네. 그러게요. 자기도 좀 배워야겠다. 눈치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법이죠. 결혼 축하해요. 축하한다. 좋은 소식과 좋은 사람, 그리고 맛있는 저녁까지. 그렇게 행복한 분위기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호 회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자기야, 우리 여기서 한 잔 더 해? 아님 자리를 옮겨?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형님 오시면 물어보자. 주말에 쉬시는데 너무 늦게까지 잡아두는 게 예의는 아니긴 하겠다. 그치?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형님 오시면 여보가 물어봐. 난 화장실. 남친은 화장실에 가고 동호 회장님은 전화를 받으시러 나가셔서 전 잠깐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동호 회장님이 돌아오셔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을 꺼내십니다. 재수씨, 이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도 힘들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동호 회장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겁을 주세요? 그게 말이죠. 제가 지금 좀 난감해요. 지금 전화가 지일이 전 여친한테 온 전화인데 아시죠? 은예. 네, 알죠.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이 활동하시다 중간에 나가신 분. 지일 씨랑 몇 년 사귀다 헤어진 것도 나중에 듣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지일이랑 연락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활동은 못하니 가끔 연락만 한다고 했더니 지일이 연락처 그대로냐고,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피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아직 못 잊으시나? 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연락은 왜요?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말이요? 지일이가 사진을 어디에 올렸는데 그게 자기인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된다고. 네? 무슨 사진이요? 그렇게 둘이 대화가 오가는 중 남친이 돌아왔고 저희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더 할지 말지 얘기했는데 전 남친이 갑자기 피곤하다며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그날은 그냥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뒷이야기가 궁금했지만 남친이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집에 먼저 데려다주고 다시 전화로 물어보기로 생각하고 일단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호 회장님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 찝찝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남친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을 부랴부랴 집에 데려다주고 급히 나와서 다시 동우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우 회장님, 저예요. 아까 하시던 말씀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수씨, 아까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실수했어요. 우리 헤어지고 다시 은희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가 해결했다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은혜 씨가 말했다는 사진이 뭐예요? 지일 씨가 올렸다는 건 뭐고요? 네. 그게 해결됐다니까 신경 쓰지 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그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남친이 전 여친의 사진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게 퍼지게 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전 여친을 알아본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사진은 전 여친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라는 것. 그리고 전 남친과 전 여친이 헤어진 이유가 전 남친이 자꾸 동의 없이 몰래 사진을 찍었고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했으며 그걸로 인해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전 그 말을 듣자 오전에 제 사무실에서 남친이 했던 말과 차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만나면서 저 몰래 사진을 찍지 않은 건지 아님 다행히도 저에겐 들키지 않았던 거지 말이죠. 집에 돌아와 뜬 눈으로 보내며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해보려고 했고 아니라고 부정도 해봤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생각을 정리해 남친을 만났고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전하고 어찌된 건지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전에 먼저 사실인지 아닌지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 그건 내 취미일 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자기 취미일지 몰라도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 그리고 동의 없이 유포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어. 범죄? 지금 나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자기가 취미일 뿐 별 문제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잖아. 사랑하는 여친 사진 찍어서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게 뭐가 문제인데. 동의 없이 사진 찍히는 게 불쾌하면 문제가 되지. 그리고 그걸 남에게 공유하는 것도 문제고. 그럼 공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내 사진도 그동안 찍었어? 맹세코 공유 안 했어. 공유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내 사진 찍었냐고. 가끔 찍었지. 너 예쁜 모습 남기려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진이 있는지 무섭고 공유 안 하겠다는 말을 믿어도 되나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며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던지 남친을 데려와서 해명과 서약을 받던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저희는 그 일로 헤어졌습니다. 다행인지 예비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전 남친 휴대폰에 있던 제 사진들은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직도 혹시 모를 불안감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전 남친의 그 일을 알기 전까진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상황이 변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